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가 많이 개판이었는데요. 휴머이제는 더 개판이었고,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아침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도 전달해 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 집었습니다. 비보존이 2022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는 내용이에요. 비보존은 참고로 거의 매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좀 뉴스가 좀 뜸했었죠. 작년 말 정도부터. 특히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 임상이 좀 중단도 됐었고, 자발적으로 중단도 됐었고, 또 재개도 되긴 했었는데, 한동안 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열리죠. 비보존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를 한다. 거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라는 걸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참고로 이 소식은 가장 먼저 비보존의 이 공식 블로그에 먼저 올라왔었어요. 비보존은 요즘 네이버 카페보다 블로그에 좀 더 공을 많이 들이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카페는 사실 주주들이 계속 이렇게 말들이 많기 때문에 비보존에서도 좀 머리가 아프겠죠.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얘네들도 계속 주주들 공식 카페라고 이렇게 열어놨는데 생각보다 주주들이 5,000명 이상 막 가입을 해버리고 또 말도 많고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좀 아팠을 겁니다. 근데 이제 블로그는 조금 더 일방적인 소통이 가능하죠. 일방적인 내용. 여기에 댓글을 달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이제 일방적인 소통을 좀 하겠다. 회사는 좀 알리고 싶고 주주들의 쓴소리는 듣기 싫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로 방향을 선회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기사가 뜨고 나서 이제 메디파나 뉴스나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좀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1월 6일 목요일이죠. 비보존의 첫 뉴스입니다. 새해 첫 뉴스입니다. 2022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를 한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글로벌 제약사들과 1대1 미팅에서 오피란제린 그리고 후속 물질인 VVZ2471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이전 논의를 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VVZ149죠. 현재 한국, 미국 임상 3상 진행 중이다. 참고로 2471은 약물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까지 하고 항불안, 항우울 효과까지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이래 7번째 참석이고요. 세계 투자자들과 1대1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을 할 거다.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그리고 파트너링까지 논의를 할 생각이다. 현재 대장 절제술, 연조직이죠. 그리고 엄지건막류, 경조직 관련해서 수술 후 통증을 타깃으로 미국과 국내, 우리나라의 3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가 이제 나중에 마약성 진통제를 완전히 대체할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VVZ247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만성 통증에 효과가 기대되는 경구형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 물질이고 모르핀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항불안 효과와 항우울 효과까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국내 우리나라 임상 1상 IND를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올해 안으로 이제 시작이 되겠죠. 약물 중독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서 미중독 수요가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연간 7만 명 이상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성이 상당히 크죠. 이두현 회장의 인터뷰입니다. 이두현 박사라고 할게요. 그냥 이두현 박사의 인터뷰인데 제약업계의 유일한 블루오션 영역인 통증 및 중추 신경계 질환 전문 혁신 신약 개발 기업으로 비보존에서 개발하고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에 글로벌 제약사 다수가 관심을 갖고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비마약성 진통제의 사업화 방향을 고려 중이고 이번 컨퍼런스도 사업 전개 및 글로벌 제약,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와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비보존이랑 비보존 헬스케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 점을 좀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제약 바이오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그 파이프라인의 다양성이 참 중요해요. HLB 같은 회사도 상당히 크죠. 시가총액이 4조 원까지 갔던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회사인데 리보세라닙 단일 파이프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요즘 유튜브에 자주 올리는 이유는,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리보세라닙 단일 파이프라인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올해만 해도 HLB의 재무제표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역시 저도 비보존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텔콘 RF 제약을 갖고 있으면서 관계사들에 대한 영상을 전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텔콘을 갖고 있다고 해서 텔콘이 그렇게 뭐 큰 회사도 아니긴 하지만 비보존에는 좀 투자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ABion이랑 엠마우스라는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있고, 또 최근에 벌써 횟수로 2년이 되긴 했지만 1년 반 정도 전에 코로나 치료제에도 엮이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게 됐죠. 여기서 제가 말한 파이프라인은 돈이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가를 이렇게 좀씩 띄워주거나 부양을 해줄 만한 어떤 소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발짝 더 멀찍이 떨어져서 텔콘 주주로서 비보존, 휴머니젠, 엠마우스, AB원 등을 응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